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인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강의를 맡아 진행하게 될 지수연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4가지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강의 과목이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10년간 대인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출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그럼 과거 10년간 출제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재 집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 첫 번째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실질적 측면에서는 근제보험은 이와 같이 배상책임보험 중에 근제보험은 이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은 근제보험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제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과목이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하고 근제보험 사업방법서 이 두 가지로 사업방법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과목이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사업방법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근제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일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험 과목이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업방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거 10년간의 기출제 문제. 과거 10년간의 출제 문제. 출제 문제는 신체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신체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중에 대물배상책임보험은 제외하고
대인 배상책임보험, 대인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은 전부 신체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이 분야에 대해서 과거 10년간 출제 문제를 분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출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간 이 개인배상 책임과 근제보험에 관해서 출제 문항수는 45문제였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해서 45문제. 그러니까 1년에 4.5문제, 적지 않은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4.5문제나 출제가 된 바 있다. 자,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 45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걸 먼저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그 출제 비율을 보면 이건 배점 비율입니다. 문항수가 아니고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 출제 비율을 보면 배점 비율 문항수도 뭐 비슷하긴 하는데 배점 비율로 보면 배상책임이 75%, 그 다음에 근제보험이 25%. 그래서 한 3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 3, 근제보험이 1,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제 형식. 출제 형식 면에서 보면 출제 형식은 이건 약관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비율로 본 겁니다. 계산 문제 비율로 봤더니 배상 책임은 약관 내용이 83%,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17%, 이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근제보험은 약관 내용이 53%,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47%. 그래서 근제보험은 계산 문제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냈더니 얘가 75%, 약관 내용이 75%,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25%. 그래서 3대 1 정도로 약관 내용이 3, 계산 문제가 1, 이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출제 내용별로 보면 출제 내용. 이것은 출제 형식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출제 내용은 여기서 책임 법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약관 내용 그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하고 근제보험하고 이 두 개를 합해서 배상 근제를 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출제 형식에서 약관 내용이 75%죠. 이 75%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책임 법리가 36%, 그 다음에 약관 내용이 39%가 됩니다. 이 75%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책임법리가 36%, 약관 내용이 39%.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도 이것을 분해해서 보면은, 계산 문제도 이걸 분해해서 보면 이것이 한 14%, 책임법리가 14%, 약관 내용이 한 11%,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정하면, 합하면은, 계에서 보면은 책임법리가 50%, 그 다음에 약관 내용이 50%.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시험 출제는 출제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책임법리와 약관 내용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10년간 출제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런 형태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험 준비하는 것은 과거 출제 문제의 이런 경향을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거 10년간의 출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앞으로의 출제 전망. 세 번째, 출제 전망. 출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선 출제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분야는 즉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이 어느 정도 비율로 출제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이 다수이고 약관이 다수이고 또한 종류가 다양하다. 담보 내용 같은 것이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해마다 신상품이 출현한다. 즉 중요성이 해마다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이 점증한다. 해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제보험은 우선 약관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제보험 보통 약관하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생 재보상책임보험 약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직업훈련생 재보상책임보험 약관은 결국 근제보험 보통 약관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근제보험 약관은 하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약관 수에서 우선 배상책임보험하고는 근제보험이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근제보험은 크게 국내 근제, 해외 근제, 다음 선원 근제, 이 세 분야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이 전 분야를 다 차지해버렸죠. 한 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근제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해외 근제. 이 해외 근제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월남전, 그 다음에 중동특수, 중동건설 특수, 해군제가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배상 책임보험의 상당수를 이 두 가지 해군제보험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남전하고 중동특수 때는 이 해군제보험이 배상 책임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해군제 이게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해외 송출도 각 해에서 자국민들 그 고용정책, 고용확대정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서 이 해군제에서 국내 근로자의 송출이 상당히 이제는 사그러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재는 아주 미약하다. 아주 별거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선원근제. 이 선원근제는 그런데 그 선원법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 선원공제는 한국해운조합이 사실상 거의 다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근제도 별로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제로 거의 다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근제도 별 볼 일 없는 종목으로 돼버리고 말았다. 사실상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중요성 측면에서 근제보험은 이제 한물 간 거죠. 그래서 중요성 측면에서도 배상 책임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각광받는 분야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책임법리 측면에서 보면 배상 책임은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근제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상 내용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요양보상이라든지 휴업보상이라든지 장애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험금 계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없다. 책임 법리 자체도 이 근제보험은 피해자 과실까지도 다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과실 여부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책임법리 측면에서도 근제보험은 배상 책임보험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야별 측면에서 보면 근제보험은 이렇게 사실상 앞으로 그 출제 빈도가 배상 책임보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약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출제 분야 측면에서. 자, 그러면 출제 형식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제 형식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약관 내용으로 출제될 거냐, 계산 문제가 출제될 거냐 하는 거에 관해서, 자, 그러면 과거 10년간 대인 배상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에 관해서 계산 문제가 출제된 건, 과거 10년간 계산 문제가 출제된 건 6문제입니다. 6문제. 그러니까 1년에 0.6건 정도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는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만 나오게 되겠죠, 문제가. 그 전에는 화재 특중 손해사정사이다 보니까 대인 배상 책임 근제뿐만 아니고 여러 종목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대인 배상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6문제가 나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신체 손해사정사로 바뀐 뒤로부터는 어떻게 될 건가? 제 추측으로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이 나올 것 같다. 오히려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은 높아질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인 배상 책임에 관해서만 문제가 이제 출제되니까. 그러고 이 한 문제는 요 30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이 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하면은 25점, 중간치를 잡으면 25점이죠. 그러면 과거 10년간 출제 형식 측면에서 볼 때 계산 문제가 25%를 차지한 거하고 앞으로도 같은 비율로 가지 않겠느냐.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과거처럼 이 부분이 25% 정도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약관 내용이 75% 정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는 출제 내용 측면에서 이제 책임 법리 하고 약관 내용이 어떤 비율로 출제될 거냐. 이 부분은 아마도 과거 10년간에 출제된 비율, 즉 책임법리 50%, 약관 내용 50%, 그 추세대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법리 50%, 약관 내용 50%, 이 비율대로 앞으로도 출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출제 전망, 형식별 출제 전망, 내용별 출제 전망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내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교재의 집필 내용과 집필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들하고 앞으로의 출제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교재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집필 내용과 순서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큰 산을 그려가는 과정으로 비유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큰 산을 그리려면 우선 산의 윤곽을 그려야 되는 거죠. 산의 윤곽, 산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산의 윤곽을 그려야 되는데 윤곽 그리기. 자, 이것이 바로 이 교재 제1장 총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설 부분에서 배상책임보험 전체에 대한 윤곽을 이렇게 딱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설 부분을 전부 이해를 하시면은, 이것이 배상책임이구나 하는 윤곽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윤곽을 그렸으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 이 산에 크게 두 줄기 산줄기가 있구나. 두 줄기 산줄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산줄기, 큰 줄기인데 큰 줄기 1번 이것이 이제 책임법리입니다. 그래 책임법리. 자, 그러면 이 책임법리는 그 많은 배상책임보험 약관마다 책임법리가 다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모든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포함해가지고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공통되는 책임법리로 해가지고 이 체계화해가지고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법리를 하나로 다 정리해놨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하시면은 책임법리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책임법리를 해놓은 것이 제2장 책임법리입니다. 이 교재 제2장 책임법리. 그러면 제2장 책임법리에서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책임법리를 큰 줄기를 다 잡아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법리를 이제 잡고 났으면 세 번째는 큰 줄기, 두 번째 큰 줄기. 이것이 모든 배상책임보험약관, 책임보험약관, 공통문제를 여기에서 다 서술해 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그 수도 상당히 많고 또 다양하지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하나하나 학습하시려면 사실상 이건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하나로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풀이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큰 물줄기를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3장 배상책임보험 약관 주요 조건으로 해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산에 큰 이제 줄거리는 다 그려놨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큰 줄기에서 이렇게 이제 흩어져 나오는 이건 작은 줄기. 이 작은 줄기들을 이런 작은 줄기에 관해서 책임법리와 약관의 작은 줄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술해 놓은 것이 작은 줄기를 서술해 놓은 것이 이것이 제4장 및 제5장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구체적인 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방법은 배상책임보험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크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임의배상책임보험, 의무배상책임보험, 그 다음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영문배상책임보험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근제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장하고 5장까지 끝나시면은 여러분이 배상책임보험의 큰 산을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을 거다. 즉,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입장에서는 이 기출제 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제됐나? 기출제 문제 보니까 여기에서 출제됐구나. 여기에서 출제됐구나. 여기에서 출제됐구나. 여기에서 출제됐네. 여기에서 출제됐고 여기에서 출제됐네. 기출제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제됐나 하는 것을 다 확인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시험 출제 내용에 맞게끔 맞는 양으로 거기에 기출문제를 풀이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기출문제 해설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디에서 출제될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이제 그 위치가 어디일 건가? 여기가 지금 중요한 데인데, 여기가 중요한 데인데, 여기가 중요한 데고, 여기가 중요한 데인데, 여기 중요한 데고, 여기도 중요한 데고, 이렇게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을 연습 문제로 이렇게 뒤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풀어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힌트만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재는 같이 제1장부터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강의도 이 교재 집필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이번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의 강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